지금 여러분이 손에 쥔 일이 무엇이든 잠시 멈추십시오. 단 한 분이라도 괜찮으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바로 당장 거울 하나를 찾으십시오. 미용 효과도 켜지 말고 필터도 넣지 말고 자연광 아래에서 차분히 자신의 머리카락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아, 또 여기 흰머리가 하나 늘었네. 헤어라인이 왜 이렇게 뒤로 갔지? 너무 보기 싫다. 내일은 꼭 염색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신호입니다. 제가 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카락이란 그저 두피에 난 풀조각이라서 보기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여기십니까?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왜 병이 생기는지, 앞으로 어떤 큰 병을 겪게 될지, 그리고 인생의 끝이 언제쯤 올지조차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가림막을 분명하게 걷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90이 넘어서도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을 뿐 그 윤기는 유난히 밝고 또렷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도 차에 되기 전에 머리카락이 가을 들풀처럼 마르고 한번 움켜쥐면 한 움큼씩 빠집니다. 이것은 샴푸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영양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몸속에서 생명의 불씨가 얼마나 남아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가장 꼭대기에 세워진 신호기와 같습니다. 그 깃발이 쓰러지고 빛을 잃었다면 아래의 중심부에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유전이라 말하고 스트레스라 말하고 체질이라 설명합니다. 그런 말들은 듣기만 하고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그들은 두피 표면만 볼 뿐 당신 몸 안에서 요동치는 변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오랜 임상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에서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오장육부와 이어져 있고 몸 전체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건조한지 기름진지 누렇게 변했는지 많이 빠지는지 혹은 특정 부위에서 먼저 휘어지는지 그 모든 모습은 당신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건강한 삶의 상태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느냐고, 병 없이 지낼 수 있느냐고,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에 이미 적혀있는 구조 신호조차 읽지 못하면서 어떤 것을 먹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은 몸에 부담을 더할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쓸데없는 제품과 염색에 들어가던 비용을 아끼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되돌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길게 이어갈 기회를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머리카락은 혈액의 여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몸속의 피는 먼저 심장과 간 비위와 신장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장기들을 우선적으로 살리고 그 모든 곳을 충분히 채우고 난 뒤에야 남은 여력이 머리카락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가정에서 돈을 벌면 쌀을 사고 기름을 사고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다 쓰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남은 돈으로 화분 하나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누렇게 변하고 한 움큼씩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미 집안 살림이 바닥났다는 신호이며 몸이 주인에게 속으로 외치고 있는 경고입니다. 안쪽에 쓸 피조차 부족한데 겉모습인 머리카락까지 돌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비싼 헤어 제품을 바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말라 죽은 나무짚에 초록 물감을 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저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여자는 혈액을 근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평생 월경과 임신 출산과 수유를 거치며 끊임없이 피를 써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수없이 마주친 30대, 40대 여성들 가운데 얼굴빛이 창백하고 머리카락이 마른 풀처럼 부서지는 분들을 물어보면 대부분 출산 후 제대로 몸조리를 하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 무리한 절식과 다이어트를 반복한 경우였습니다. 먹지 않는 것이 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아십니까? 날씬해지겠다고 밥은 끊고 채소와 과일만 먹는 습관은 결코 건강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길입니다. 곡식이 있어야 기혈이 만들어지고 기혈이 있어야 머리카락도 살아납니다. 매일 차갑고 생기 없는 샐러드와 과일만 먹으며 비위라는 솥단지를 꺼뜨려 버린다면 기혈이 만들어질 길이 막혀버리는데 머리카락이 어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났던 한 여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여유가 있었고 몸에 걸친 것마다 고급 브랜드였지만 머리에는 늘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까지 안 가본 곳이 없고 해외에서 최신 기술이라는 것들도 다 해봤지만 머리카락은 전혀 자라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제가 맥을 짚어보니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혀를 보니 두껍고 희끗한 설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찬물을 자주 마시지 않느냐,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지 않느냐고요. 그분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되묻더군요. 얼음 음료를 마셔야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서 습관처럼 마셨다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불을 끄는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몸 안의 양기가 꺼지면 혈액은 차가워지고 흐르지 못하며 두피로 올라갈 피가 끊겨버립니다. 그런 땅에서 어떻게 머리카락이 자라겠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호르몬 문제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고 저는 나무의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의 잎이 왜 다 떨어질까요?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양을 뿌리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봄이 와서 따뜻해지면 잎은 저절로 돋아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한겨울과 같다고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은 채 겉에 잎만 달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카락은 혈액의 여분이라는 말이 가진 깊은 의미입니다. 머리카락이 윤기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기혈이 충분하다는 증거이며 몸이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유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장수 체질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혈이 머리카락의 재료라면 그 뿌리는 바로 신기입니다. 예로부터 신은 뼈를 주관하고 그 영화가 머리카락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화란 바로 윤기와 광택입니다. 주변을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분은 80이 넘어 머리가 모두 희어도 은빛처럼 반짝이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어떤 분은 40도 되지 않아 머리색은 검어도 탁하고 기름져 두피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머리카락의 윤기는 신기의 충실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신이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생명의 연료통과 같습니다. 그 연료가 충분하면
불꽃은 왕성하고 생명력은 강하지만 연료가 떨어지면 불은 꺼지고 삶도 끝에 다다릅니다. 머리카락의 빛은 그 연료가 타오르며 내는 신호입니다. 요즘 젊은 남성들 가운데 이른 나이에 머리가 비거나 번들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것을 신기가 밖으로 새고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밤새 게임을 하고 수면은 부족하고 생활은 절제되지 않으며 탄산음료를 달고 사는 습관들이 바로 그 연료통에 구멍을 내내는 행동입니다. 신기가 약해지면 잡아둘 힘이 사라지고 전기는 기름 같은 찌꺼기로 변해 두피 위에 떠돌게 되며 머리카락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빠져버립니다. 예전에 28살의 한 청년이 정수리가 훤히 드러난 채 절망한 얼굴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시술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땅이 썩었는데 어떤 나무를 심어도 살 수 없다고. 지금 고쳐야 할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신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검사 수치는 정상이라며 믿지 않으려 했고 저는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지 않느냐? 손발이 차지 않느냐?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시큰거리지 않느냐? 소변이 맑고 잦지 않느냐고요. 그제야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몸속의 불이 약해지면 수분은 기화되지 못하고 영양은 머리끝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술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몇 년 지나면 더 빠질 뿐입니다. 되돌리고 싶다면 신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일찍 자고 과도한 자극을 끊고 생활을 절제해야 합니다. 진짜 장수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만져보면 항상 보송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이는 신정이 충만하고 골수가 가득 차 있다는 뜻이며 그런 몸은 머리도 맑고 반응도 빠르며 다리도 튼튼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래 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탈모와 윤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흰머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를 발견하면 당장 뽑거나 급히 염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그건 단순한 흰머리가 아니라 당신 몸이 보내는 정밀한 건강 경고등입니다. 특히 흰머리가 어디에 나는지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치마다 담고 있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먼저 귀 옆 관자 부위에 흰머리가 몰려 있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화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간담경이 지나는 자리로 간과 쓸개는 피와 정을 주관하는 동시에 결단과 감정을 다스리는 기관입니다. 이 부위에 흰머리가 많은 분들은 대체로 책임감이 강하고 스트레스를 잘 사귀지 못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집안일, 회사일 모두 다 껴안고 사는 분들이죠. 그 결과 간담의 열이 차올라 머리카락이 타버린 듯 하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고혈압, 두통, 불면, 흉통 여성이라면 유방 관련 질환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염색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장미차를 마시고 태충혈을 눌러주며 무거운 마음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앞머리 이마 부위에 흰머리가 유난히 많다면 이는 비위가 냉해진 결과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찬 음식, 불규칙한 식사 과식이나 폭식 등으로 비위를 혹사한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비위는 기혈을 만들어내는 후천의 근본인데 이 기능이 무너지면 머리 앞쪽까지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조식, 특히 따끈한 기장죽 한 그릇으로 속을 덮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흰머리뿐만 아니라 얼굴빛도 누렇게 변하고 살은 처지고 결국에는 만성 소화불량까지 겹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부위는 뒤통수, 즉 후두부에 흰머리가 갑자기 많아진 경우입니다.
이 부위는 방광경과 연관되어 있어 신장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방광으로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요빈뇨 허리 시림 기억력, 감퇴, 청력 저하 같은 노화 현상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뒤쪽부터 하얗게 퍼지는 건 사실상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때는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습관을 버리고 신장을 소모하는 모든 생활을 멈추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는 그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색입니다. 물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40, 50대 여성분들 중에서는 흰머리가 보이면 늙어 보일까봐 반드시 염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진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염색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 독을 바르는 행위입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지만 두피는 살아 숨쉬는 피부입니다. 인체에서 모낭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흡수력이 강한 부위가 바로 이 두피입니다. 한방에서는 머리를 양기의 모임, 주양지회라고 부릅니다. 몸속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 바로 정수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염색약 속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이 정수리의 모공을 통해 피부 안으로 스며들면 어떻게 될까요? 곧장 혈액을 따라 전신을 순환하게 되고 결국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간 수치 상승 신장 기능 저하를 확인했고 그 끝에는 늘 장기간 염색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시는 분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며 색을 더씹히는 행위입니다. 한방에서는 염색약과 같은 화학 물질을 극음극한 짐을, 즉 몸속 양기를 억누르고 얼어붙게 만드는 물질로 봅니다. 정수리 위에서 차가운 독소가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양기의 흐름은 차단되고 머리카락은 물론 전신 건강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흰머리는 감추어야 할 결점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이자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리포트라고. 이를 억지로 감추는 것은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는데 그 위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고 아무 일 없는 척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차는 멈추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빛나는 은발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순리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물들인 칙칙한 흑발보다 윤기 있고 부드러운 은발이 만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머리카락이 진정한 장수의 상징일까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늘이 허락한 장수 체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머리카락의 색이 검거나 은빛이더라도 윤기 있고 촘촘한 모량을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색보다 중요한 것은 탄력과 밀도입니다. 이는 기혈이 충분하고 신장이 튼튼하여 영양이 정수리까지 잘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수하줄 화잭이라 부릅니다. 둘째, 두피가 유연하고 말랑한갑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으로 자신의 두피를 눌러보세요. 좋은 두피는 비옥한 땅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야 하며 손가락으로 밀었을 때 살짝 움직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 두피가 딱딱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혈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가 굳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눌렀을 때 솜처럼 푹 꺼진다면 그것은 기력이 허약하고 부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적인 두피는 말랑하면서도 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모근이 튼튼하고 잘 빠지지 않는가입니다. 이는 신장의 에너지가 충분하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는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는 사람은 이가 단단하고 청력도 좋고 골격도 튼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수 체질의 표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댓글을 보다 보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장수를 위해 벌써 채식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왜 머리카락은 여전히 빠지고 얼굴빛도 점점 누렇게 변해가나요? 이 질문은 너무나 전형적이라 따로 시간을 들여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엔 채식이 몸을 정화시킨다. 채식이 장수를 부른다는 식의 이야기가 너무도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모에 민감한 젊은 여성분들 중에는 다이어트를 이유로 고기 한 점 안 먹고 매일같이 채소와 두부, 과일, 샐러드만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고기를 멀리하는 습관은 머리카락과 기혈에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우리는 본래 잡식성입니다. 앞니는 채소를 자르고 어금니는 곡물을 씹고 송곳니는 고기를 찢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치아 구조는 하늘이 우리 몸에 정해준 설계입니다. 이를 거슬러서 사는 것은 결국 스스로 몸을 망치는 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고기를 정이 있는 식품, 즉 생명력이 깃든 음식이라 부릅니다. 동물의 혈육은 사람의 정혈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흡수와 전환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90이 넘도록 장수하신 어르신들 중에 완전 채식주의자가 몇이나 계십니까? 오히려 대부분은 적당한 돼지고기나 양고기 요리를 즐기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혈액의 여분으로 자라나는 신호입니다. 그런 몸에 매일 찬 채소 기름기 없는 두부만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래부터 부족한 불에 연료마저 넣지 않는 셈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을 끓이려 하면서 연탄 대신 젖은 프리풀 집어넣는 격입니다. 불이 꺼지는 것은 물론이고 물도 끓지 않습니다. 장기간 고기를 먹지 않으면 비위는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기가 빠져 메말라버리고 기혈을 만들어낼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은 말라 비틀어진 잡초처럼 툭툭 끊어지고 한 움큼씩 빠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반드시 보혈과 보양을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바로 당귀육탕처럼 당귀와 고기를 함께 끓여낸 보양탕이 정답입니다. 이 처방은 동의보감에도 실려 있으며 원기를 북돋고 피를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여성 보양식입니다. 양고기는 신장을 덮이고 몸속 냉기를 몰아내는 힘이 뛰어납니다. 출산이나 생리로 허약해진 몸 혹은 오랜 채식으로 약해진 체질에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반면 샐러리즙이나 오이즙만 마시며 스스로의 마지막 양기까지 끄집어내는 행위는 말 그대로 몸의 불씨를 끄는 자해입니다. 머리카락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적당한 고기는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특히 푹 구워낸 돼지고기, 수육 양고기, 탕닭 한 마리 같은 보양식은 몸에 기름을 보태주는 행위일 뿐 죄가 아닙니다. 몸에 연료를 내놓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채식이 무조건 옳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몸의 균형을 되찾는 방향으로 식단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과 장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신장과 혈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두피의 기름 문제, 바로 지성 두피와 피지 분비 과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분들, 심지어 중년 분들까지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머리를 아침에 감았는데 오후만 돼도 기름이 흐르고 비듬은 눈처럼 쏟아지는데요. 기름기 제거용 샴푸를 써야 할까요? 저는 속으로 탄식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 손등을 때려주고 싶다라고요. 이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더러워진 게 아닙니다. 당신 몸 안이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가래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즉, 비위가 약해지면 우리 몸속에 끈적하고 탁한 물질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담이며 이 담이 쌓이면 바로 머리로 올라와 두피에 기름과 비듬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두피가 기름져 고민인 분들 10명 중 9명은 혀에 노란 설태가 끼어 있고 입안에서 냄새가 나며 대변은 묽고 들러붙어 변기에서 잘 안 내려갑니다. 이것은 명백히 비위가 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우리가 먹은 고기, 술 달달한 디저트 밀가루 음식은 소화되어 영양으로 흡수돼야 하는데, 비위가 약해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몸속에 축축한 습열이 되어 남게 됩니다. 이 습열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오며 마치 찜질방의 김처럼 기름지고 탁한 열기를 머리끝까지 보내는데, 그 열기에 매일같이 두피가 쪄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뿌리가 더운 오수에 매일 담겨 있다면 그 뿌리가 썩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탈지 샴푸로 기름만 걷어낸다면 겉은 일시적으로 개운해 보일 수 있지만 몸속의 습은 계속 올라오고 두피는 보호막을 잃었다고 느껴 기름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결과는 악순환입니다. 저는 실제로 30대 초반 한 남성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정수리는 반들거리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비타민 B를 챙겨 먹고 고가의 탈지 샴푸를 쓴다는데도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식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퇴근 후 삼겹살에 소주, 그리고 차가운 맥주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머리카락을 기르는 게 아니라 두피 곰팡이를 기르고 있는 겁니다. 찬맥주는 비위를 얼어붙게 만들고 기름진 고기는 습열을 부추깁니다. 그 결과 온몸이 쓰레기통처럼 변하고 머리카락은 점점 더 망가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샴푸 바꾸지 마시고 식단을 바꾸세요. 단 음료빵과 케이크 기름진 음식은 당장 끊어야 합니다. 특히 우유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가 뼈에 좋다고 믿지만 양기와 비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우유가 오히려 담을 만들어내는 힘센 주범입니다. 차가우면서 끈적한 성질이기 때문에 몸속의 습기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떤 걸 드셔야 하느냐고요. 붉은 팥 율무차 생강을 넣은 비위 강화차, 이런 것들이 몸속의 습기를 말끔히 씻어내줍니다. 언제 대변이 잘 내려가고 냄새가 사라지며 혀가 맑아지고 나면 두피는 자연스럽게 맑고 보송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겉만 닦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빼내는 방법입니다. 즉, 바닥에 탁기를 걷어내 마음까지 맑게 하는 길입니다. 겉을 닦기 전에 속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머리카락 건강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을만 되면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가을에 탈모가 심해지는 걸까요? 이는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또 다른 장기인 폐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가 피부와 털, 즉 피모를 주관한다고 봅니다. 몸의 피부 땀구멍, 털,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폐 기운의 지배를 받습니다. 폐는 마치 몸 위를 덮고 있는 우산처럼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외부로 기운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폐기가 충실하면 기혈이 고르게 피부와 모발로 퍼져나가 피부는 촘촘하고 머리카락은 윤기 있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폐기가 약해지거나 흐름이 막히면 이 피모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어 머리카락은 마르기 시작하고
피부도 건조하고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은 폐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공기가 감돌면 폐음이 상하고 머리카락을 윤택하게 해주던 영양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가을철 나무잎이 수분을 잃고 노랗게 시들듯이 우리의 모발도 수분과 영양을 잃고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인 상태, 바로 슬픔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폐는 우울, 슬픔, 억울함에 가장 약한 장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남편과의 이별, 자녀의 문제, 직장 내 스트레스, 이런 감정의 눌림을 풀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며 지내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윤기 없는 흐릿한 머리카락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얼굴빛도 어두워지고 쉽게 감기나 알레르기에 걸리는 체질이 되는 이유 모두 폐기 부족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머리끝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를 다시 채워 넣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숨을 제대로 쉬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조이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세는 폐의 기능을 3분의 1도 제대로 못 쓰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공기가 맑은 공원이나 베란다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보세요. 숨을 토해내듯이 내쉴 때 폐에 쌓인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신선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또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백색 식품, 즉 백합은행영은 도라지 산약 같은 음식들은 모두 폐에 직접 작용하여 건조함을 적셔주고 윤기를 돌게 합니다. 가을바람을 견뎌내는 나무는 뿌리가 깊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가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머리카락이 단단히 뿌리내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윤택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계절을 이기는 몸의 힘, 진정한 내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현상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는 점점 비어가는데 머릿속은 누구보다 잘 돌아가는 사람들, 학자, 설계자, 창작자, 전략가처럼 두뇌를 혹사하는 사람들이 유독 탈모가 심한 이유, 단순히 유전이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로부터 총명하면 정수리가 비는 법이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심장과 정수리 사이의 연결고리, 다시 말해 심혈의 소모와 화기 상승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혈맥을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각, 고민, 판단, 걱정, 기억, 계획 등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은 심장에 피를 태워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즉, 많이 생각할수록 심혈은 빠르게 고갈되고 기운과 피는 위로만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상열감, 즉 가짜 불길, 이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심장의 화기, 즉 심화는 신장의 수기와 만나야 몸이 균형을 이루고 기운이 전신에 안정되게 흐르는데 지금처럼 뇌만 과도하게 쓰고 하체는 차가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위는 뜨겁고 아래는 얼어있는 상열화한의 몸이 됩니다. 심장은 마치 가스레인지 불꽃이고 신장은 냄비 속의 물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가스불은 세게 켜져 있는데 물은 없어서 증발할 것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그 열기에 머리카락은 말라 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머리가 벗겨지는 분들의 정수리를 만져보면 뜨겁고 발끝은 차가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심화가 위로 솟구치고 신양은 약해져 내려오지 못하는 전형적인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멍 때리거나 복식호흡으로 심신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명상, 호흡, 침묵. 이 모든 건 치솟은 심화의 고삐를 잡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다리와 하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순환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체는 우리 몸의 뿌리, 즉 대지입니다. 뿌리가 따뜻해져야 줄기 위로 기운이 올라오고 정수리의 화기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걷기, 스쿼트, 조격, 제자리 뛰기 모두 좋습니다. 다리와 발끝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에 기혈이 통하고 심장의 불길도 아래로 잘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화규현, 불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단순한 조절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혈압, 중풍, 심근경색, 뇌졸중 등 위로 치솟은 화기의 결과는 머리 위에서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지 경고등입니다. 머리카락이 타들어간다면 그 불은 지금도 내부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아주 큰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분명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 집은 3대째 정수리가 다 벗겨졌습니다. 이건 유전이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전이라는 말은 현대인이 가장 쉽게 몸을 포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물론 유전적 소인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가족력의 상당수는 유전이 아니라 생활습관의 대물림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같은 음식을 먹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짠 음식을 좋아하고 술을 즐기고 화를 잘 내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이나 경기를 보며 잠을 미루는 습관까지 닮아있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을 공유하고 같은 감정 패턴과 같은 생활 리듬으로 살아왔다면 아버지가 50에 앓았던 병을 아들이 40에 겪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온 결과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유전자 하나로 결정된다면 왜 같은 얼굴을 가진 쌍둥이 중 한 사람은 서울에서 밤샘 근무와 불규칙한 식사로 일찍 정수리가 비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시골에서 규칙적으로 먹고 자며 머리숱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것이 말해주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타고난 바탕은 있을지라도 인생의 흐름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탈모 유전이 있다 해도 그것은 방향일 뿐 반드시 지금 당장 나타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장의 기운을 지키고 비위를 살리며 기혈의 균형을 유지한다면 그 시기를 충분히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생활을 바꿀 용기가 없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이 말은 조금 강하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리 문제는 머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약에서 시작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열이 나도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고 링거와 항생제가 먼저 등장합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 위가 불편하면 위장약,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들이 몸속에 들어간 뒤 어디에서 처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두 간과 신장이 감당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많은 서양약, 특히 항생제는 성질이 매우 차갑습니다. 저는 실제로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서 흰머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울며 묻더군요. 스트레스도 없고 잘 먹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감기에 자주 걸렸고 그때마다 주사와 항생제를 맞았으며 1년에 5번, 6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차가운 약이 아이의 신장 양기를 눌러버린 것이라고요. 신장은 뼈와 머리카락을 주관합니다. 그 불씨가 꺼지니 겨울서리에 맞은 풀처럼 머리카락이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머리카락은 푸석하고 누렇게 변해 있으며 윤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해독에 매달리느라 머리카락까지 돌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을 무조건 먹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위급할 때 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약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생강차로 넘길 수 있는 감기에 왜 링거를 맞아야 합니까? 침이나 뜸으로 풀 수 있는 통증에 왜 진통제를 계속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삼킨 약 한 알 한 알에는 이미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값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과 신장, 그리고 남아있는 수명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울로 머리카락을 확인해 보셨다면 이제는 손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끝 그 중에서도 손톱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한의학에서는 손톱을 간의 꽃이라 부릅니다. 간이 정혈을 관장하고 그 기운이 손끝까지 뻗으면 건강한 손톱이 자라나는 것이죠. 특히 손톱 아래에 보이는 하얀 반달 모양은 몸속 기운과 피의 흐름이 얼마나 잘 순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10손가락 중 최소한 6개에서 8개 정도는 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며 특히 엄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검지와 중지에도 보이면 더욱 좋습니다. 색깔은 맑은 흰색 윤곽은 또렷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 10개 모두 월화가 보이지 않거나 겨우 엄지에만 흐릿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머리카락이 마르고 잘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몸속 에너지가 손끝까지 닿지 않고 있다는 것, 즉 몸의 기초 에너지인 원기가 거의 소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매우 영리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먼저 중심 장기를 지키고 말단부터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손끝과 머리카락은 몸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기혈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변화가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월화가 하나둘 사라지고 손톱에 세로줄이나 움푹 팬 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간혈 부족, 신정 고갈이라는 내부 경고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따뜻한 음식, 휴식, 그리고 보혈. 기회를 놓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습관, 바로 샴푸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청결에 예민해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꼭 머리를 감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건 청결이 아니라 두피를 매일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두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연 보호막, 즉 피지막이 존재합니다. 이 얇은 막은 머리카락의 뿌리를 감싸 수분을 잠그고 외부 세균을 막으며 모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1차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매일 강한 화학 성분의 샴푸로 이 보호막을 닦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는 스스로 보호막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피지선에게 기름을 더 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기름이 더 나오면 우리는 또 샴푸로 씻어냅니다. 다시 또 더 나오고 다시 씻고 이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결국 이 과정은 두피의 피지선을 지치게 만들고 급기야는 모낭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점점 더 빠지고 모공은 막히며 머리카락이 다시 날 공간조차 잃게 됩니다. 즉, 지나친 세정이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멈추고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입니다. 두피와 손끝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경고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고 두피가 약해졌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 무심코 반복하는 치명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를 감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외출하거나 젖은 머리로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감은 직후 두피의 모공은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찬바람을 맞거나 에어컨 바람을 쐬면 습기와 냉기가 그대로 두피 속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시간이 쌓이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넘어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까지 유발하며 수십 년 동안 이런 습관을 반복한 사람은 노년기의 중풍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머리는 얼마나 자주 감는 것이 좋을까요? 여름에는 2, 3일에 한 번, 겨울에는 3, 4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은 후 반드시 꼭 모근까지 말려야 한다는 것. 특히 뒤통수 부분은 반드시 따뜻한 바람으로 충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그곳은 풍사가 침입하는 혈자리가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 이미 머리 다 빠졌고 희고 건조한데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있습니다. 사람은 오장육부가 아직 작동하고 있는 한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수백만 원짜리 미용기기나 기적의 약초를 기대하지 마세요. 최고의 방법은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무료이며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잠을 제대로 자는 것. 머리카락은 피의 산물입니다. 피는 언제 생성되나요? 바로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 간과 담이 활동하는 이 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자야만 피가 만들어지고 해독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을 넘겨 깨어 있다면 간의 피를 스스로 고갈시키는 셈입니다. 머리카락이 마르고 푸석해지는 것은 그 피가 바닥났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불을 끄고 눕는 것. 이건 건강을 위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 두피와 뇌에 자극을 주는 근지법, 즉 두피 빗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가락의 지문 부분이나 솥불로 된 빗을 이용해 아침 저녁으로 이마 라인부터 뒷머리까지 부드럽고 깊게 빗어주세요. 살짝 따뜻해지고 가려운 듯 자극이 느껴질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는 우리 머리에 연결된 5개의 주요 경락을 깨워 전신의 양기를 끌어올리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60세에 시작해 3년간 꾸준히 빗질을 실천한 분이 백발의 절반 이상을 흑발로 되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약보다 강력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 모든 차가운 것과 이별할 것.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얼음물 아이스크림은 절대 금물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은 그것을 드기 위해 신장의 불꽃, 즉 신양을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양은 단순한 열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에너지입니다. 그 귀중한 불씨를 아이스커피 한 잔에 소모하는 셈입니다. 모낭은 차가움에 매우 민감해 신속히 수축되고 혈류가 차단되며 결국 영양이 끊긴 머리카락은 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물, 생강차, 미지근한 보리차를 즐기며 몸의 중심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머리카락을 지키고 몸의 생명부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잠, 두피 자극, 따뜻한 생활. 이 단순한 행동들이 쌓일 때 머리는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몸은 새로운 생명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수많은 발모제, 생모 샴푸, 두피에 좋다는 기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과학이 아니라 상술로 포장된 환상이라는 걸 아시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부의 비위를 거스를 각오로 몇 가지 대표적인 탈모 상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두피에 문지르면 빨개지고 따가운 느낌이 드니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혈액순환을 돕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두피가 이미 기름지고 열이 많고 습열이 쌓여있는 상태라면요. 그런 곳에 생강을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길 위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염증은 심해지고 모낭은 더 약해져서 오히려 탈모가 악화됩니다. 생강은 오직 두피가 차고 염증이 없는 원형 탈모와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수오. 하수오는 간과 신장을 보하는 귀한 약재입니다. 그러나 이건 엄연히 내복약이며 반드시 가공과 정제를 거쳐야만 쓸 수 있는 한약재입니다. 생하수오는 독성이 있으며 간을 손상시킬 수 있고 샴푸에 넣는다고 해서 그 성분이 두피에 흡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샴푸는 머리카락에 닿는 시간이 고작 몇십 초입니다. 그것도 씻겨나가는 마당에 도대체 무슨 작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포장만 번지르르한 마케팅일 뿐입니다. 정 제대로 보하고 싶다면 좋은 재료를 입으로 먹어야 하며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과 지도 아래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가의 생모 기기들입니다. 적외선 LED 레이저 진동자극 별의별 기술이 다 동원된 기기들이 수백만 원에 팔리고 있지요. 물론 일부 광선 치료나 두피 자극은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몸 안의 기혈이 바닥난 상태에서 바깥을 100번 비춘들 머리카락이 자랄 수 없습니다. 땅이 말라붙고 씨앗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손전등으로 빛을 쬐다고 싹이 트겠습니까? 그런 비용이 있다면 좋은 양고기 흑개 호두 사서 따뜻한 탕으로 보신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탈모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보는 것, 즉 발이 빠지는 증상이 아닌 그 사람의 체질, 원기, 감정, 식습관 전체를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양이 허약해서 손발이 차고 허리가 시린 사람, 이건 신화가 꺼져 머리카락까지 영향을 받은 경우입니다. 우기환, 금괴신기환 같은 처방으로 신화에 불을 붙이면 모발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 두피가 건조하고 푸석하며 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지는 경우, 이건 혈화와 풍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당귀와 백작약 같은 보혈약으로 진액을 보충하고 혈이 차오르면 모발은 스스로 윤기를 되찾습니다. 만약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원형 탈모처럼 한 부분이 갑자기 빠진다면 이는 강의가 울결된 경우입니다. 이럴 땐 소요산 시오 계열의 처방으로 간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기혈이 두피에 잘 흐르게 됩니다. 또 두피에 열이 많고 혀에 노란 태가 끼고 입안이 끈적한 경우, 이건 습열이 원인입니다. 이럴 땐 용담 사간탕이나 온담탕 계열의 처방으로 몸속의 열독과 습기를 빼내야만 모발 환경이 정리됩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이 모든 약은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 아래 사용해야 하며 절대 인터넷에서 임의로 구입해 드셔선 안 됩니다. 한약은 효과가 큰 만큼 체질을 잘못 맞추면 독이 되기도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머리카락은 몸 전체의 균형이 회복될 때 저절로 살아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잠이 깊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하면 어느새 머리도 융이 있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머리는 차게 하체는 따뜻하게입니다. 아까까지 머리는 찬바람 피하라 해놓고 무슨 말이냐고요.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차게란 실제 온도가 아니라 마음과 뇌의 상태, 즉 머리를 맑고 차분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발과 하체는 실제 온도가 따뜻해야 기혈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현대인은 거꾸로입니다. 뇌는 늘 뜨겁습니다. 고민과 과로로 이마와 정수리는 늘 팽창돼 있고 하체는 운동 부족과 냉기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구조야말로 단명 구조입니다. 뜨거운 위와 찬 아래, 혈압 오르고 심장 막히고 뇌혈관이 터지는 가장 위험한 형태죠. 진짜 머리카락을 살리고 싶다면 하체에 불을 키우고 머리에 열을 내려야 합니다. 발바닥이 따뜻해지면 신장의 기운이 살아나고 그 기운이 위로 올라와 머리에 열을 식혀줍니다. 그래서 매일 족욕하고 발바닥을 문지르고 용천혈을 자극하는 것. 그것이 곧 머리카락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보세요. 손에 든 아이스 커피를 내려놓고 밤늦게 울리는 스마트폰을 끄고 거절 못했던 모임을 줄이고 대신 부엌에 따뜻한 조밥을 안치고 햇살 좋은 아침에 조용히 머리를 빗고 두피를 어루만지며 몸의 신호를 듣는 삶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맺으며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양발 양심, 머리카락도 마음도 함께 돌보겠다는 그 결심. 그 네 글자가 여러분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약속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는 날,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